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서브노트예요. 교육학은 그러면 어떻게 이 원페이지 교육학이라는 교육학에서도 스터디를 진행을 그 합격 수기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서브노트예요. 이 서브노트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일단 서브노트의 가장 큰 틀을 빨간색 글씨로 썼는데 이 가장 큰 틀은 KBC 교수님 교재의 틀을 따랐어요. 파란색 글씨 부분이 그 학습 포인트, 즉 김병창 교수님의 수업 자료에서 학습 포인트라는 걸 교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은 뭐 1번 노직이 생각하는 뭐 개인의 권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만 딱 주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다는 방식으로 학습 포인트에 대한 답을 다는 방식으로 크게 잡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원문을 곳곳에 실었어요. 그래서 기본서, 기출, 교과서에 있는 중요해 보이는 원문을 출처를 표기를 해가지고 색깔 네모칸을 해가지고 원문이랑 개념이랑 구분이 되게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또 세부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출을 꼭 표시를 했어요. 이 주제는 몇 년도에 기출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출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에 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서브노트에 교수님의 그 학습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읽으신 기본서가 들어가고, 기출도 들어가고, 교과서도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은 계속 이 단거나 자료에 더해지는 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학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은 교육학은 저는 그 인강 없이는 임용을 준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두 분의 그 교수님이 언급이 돼요. 권지수 교수님이랑 이선화 교수님이 언급이 되는데 둘 중에서 권지수 교수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권지수 교수님의 청킹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학 개념이 아무래도 너무 많은데 청킹을 통해서 암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구조화가 정말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구조화가 내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도 다 구조화 자료를 주시는데 내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화로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기준에는 너무 재밌으셨어요. 인강 들어보면은 다른 분들 다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웃긴 포인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OT를 들어보시길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의 선배님들은 다 이선화 교수님을 들으셨거든요. 나도 그럼 이선화 교수님 걸 들어야 되나? 했는데 OT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선화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제 기억에 많이 안 남더라고요. 본인에게 정말 맞는 교수님을 OT 강의를 통해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원페이지 교육학이라는 이 책을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전공과 교육학 둘 다에서 가장 중시한 게 단권화였어요. 단권화의 방법으로 사실 택한 게 원페이지 교육학이었거든요. 그 원페이지 교육학이 제가 듣기로는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들었어서 처음에 단권화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건지수 교수님 개념 인강을 듣고 원페이지로 단권화를 두 개를 이렇게 단권화를 하려다 보니까 교육학 용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단권화로 시도를 했으나 그게 아니라 기출을 보는 용도로 활용을 했어요. 원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개념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편에 그 개념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 역대 그 객관식부터 시작해서 기출 문제들이 다 실려 있어요. 어려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도 그렇게 말로 풀이를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객관식 기출을 보는 것이 정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페이지는 교육학 기출을 보는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교육학 서브노트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나요? 가장 큰 뿌리가 있잖아요. 교육학에서 여러 카테고리.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았고, 무조건 구조화부터 했어요. 교육과정이다. 그럼 교육과정의 유형, 교육과정 개발 모형, 교육과정 실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가장 먼저 했고, 이 구조화의 기준은 권지수 교수님의 자료였고, 근데 권지수 교수님 자료 중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면 더 좋을 텐데? 분류가? 이런 거는 그냥 제 임의대로 이렇게 섞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표 형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학에서도 스터디를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9월 달부터 11월 달 시험 전전날까지 짝스터디로 전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자꾸 전공에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고 교육학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 암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교육학 전화 스터디를 했고 매일 했어요. 이거는 주말도 가리지 않고 공부 끝났을 때 30분씩 짝스터디로 이렇게 서로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내주고 틀렸으면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보완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웃긴 건데 학자 이름에 하트를 옆에 붙였어요. 양옆에. 내가 이 학자를 사랑해야 한다. 아무리 보기 싫어도 너무 사랑하니까 봐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